반갑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토크 콘서트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채용 설명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잠깐 쉬어나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크 콘서트는요, 첫 번째 금융권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 담당자 4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최미리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은행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이재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철규 대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강병문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채용 설명회 하면 사실 기업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기,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기에는 조금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토크 콘서트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남겨주실 때는 앞에 말머리로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이렇게 정확하게 말머리를 달아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요, 크게 2가지 파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노하우, 팁, 멘토링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사 담당자들께서 준비해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이 정말 꿀 정보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어떤 거 같으세요? 지원 동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돈 벌러 가는데 지원 동기를 물어보니까 너무나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먼저 이거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산업은행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원 동기 어떻게 작성을 해야 좋을까요? 지원 동기 쓰실 때 너무 고민이 많으신 거를 제가 이제 몇 년간 채용 설명회 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너무 처음 시작하실 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채용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선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요새 이제 기업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 하시는 김에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내가 왜 가고 싶은지를 잘 정리해보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신경 많이 쓰시다 보니까 지원서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나 회사의 그런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주시고 본인 얘기는 빠지시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본인의 이제 왜 지원했는지 나의 마음이나 어떤 살아온 환경, 배경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좀 서술해 주시는 경우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요거는 좀 다른 점인데 저희가 이제 모든 지원서를 다 한꺼번에 모든 지원서를 다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한 지원서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나시면 본인의 글이 좀 빨리 읽었을 때 요점이나 이렇게 이런 게 캐치가 잘 되는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다? 회사에 대한 칭찬보다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빨리 읽다 보니까 조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담당자님께서는 그럼 지원 동기 어떻게 쓰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업무 담당하게 되면서 제가 쓴 지원서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다시 읽어봤는데 이제 좀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쓰는 와중에 이제 제가 오지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지 여행이요? 네, 그래서 그 오지에 갔을 때 좀 힘들고 어려운 게 많지만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찾는 과정을 좋아한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오그라드는 그런 멘트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내 이야기를 듣는 거는 그 어느 것보다 손발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후배들이나 다른 지원자들 지원 동기 내용 중에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습니까?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이 친구는 지원 동기가 되게 매력적이었다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너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이제 지원자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써야 될까봐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서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지원서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지원자분이 이제 지원 동기 첫 줄을 저는 대학 생활에 온라인 게임에 심취했습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온라인 게임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 지원서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공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산업은행 맞죠? 예. 네, 예. 써주시는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거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메커니즘에 이제 좀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좀 각광받는 온라인 그 거래 플랫폼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잘 서술을 해서 풀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처음에 읽었을 땐 당황했지만 좀 재미있는 지원서로 이렇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되게 괜찮은 거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합격하신 거 맞죠? 그거는 예, 그건 말씀은 안 하시고. 예, 서른 온라인- 살 안기는 통과하셨던 것 네, 같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지원 동기는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내용이고 누구나 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너무 강박을 갖고 거짓말을 하거나 오버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거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지원 동기나 이렇게 지원서나 면접에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잘 전달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사 후 포부입니다. 왜냐면 내가 입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포부를 물어봐. 그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 담당자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써야 조금은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예. 저도 당장 취업 준비생 시절을 생각하면 입사 후 포부에서는 항상 그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도 제가 입사하고 나서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사실 일목요연하게 지금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장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물론 큰 꿈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지원자분들께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공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묻는 질문이라고도 생각해 보시면은 또 좋은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몇 년 차에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키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떠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 나가실지 한번 본인을 스스로 좀 되돌아보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저희 공사의 사업과 함께 연동시켜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작성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약간 좀 잘못될 수 있는 예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단순히 시간대별로 자기는 몇 년 차에는 뭐 대리가 되어서 어떠한 직원이 되고 뭐 몇 년 차에는 뭐 과장님이 되어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기술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굳이 왜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떠한 직무를 하면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거라고 좀 다시 한번 포인트를 가지고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제임스 팍님이라는 분이신데 미래의 이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쓰면 광탈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장 이게 뭐 하나의 뭐 사장이라는 딱 지칭이 아니고 높은 꿈, 나중에 먼 미래에 내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쓰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사실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고위직까지 올라가고 싶겠다라고 좀 당찬 포부를 말씀 뭐 해주신다면은 그게 당장에 뭔가 가점 요인이 되거나 감점 요인이 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안 됩니까? 일단은 저도 당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단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본인의 논리를 전개시켜 이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어떠한 뭐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성과 지표를 관리하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좀 큰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저희 공사 전체의 그림을 나갈 수 있는 최고 고위직까지 올라가고 싶다라는 좀 최대한 좀 당찬 포부를 표현하신다면 그것도 뭔가 이 직원 굉장히 좀 포부가 있구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논리를 전개했느냐 위주로 해 나가느냐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 쉽지 않겠는데요. 사장까지 올라가는 나의 그 근거와 논리를 펼치려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이 입사 후 포부를 말했던 친구들 혹은 자소서 내용들 봤을 때 조금 매력적이었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기억 남는 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매력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원자는 정말 저희 공사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고 다시 지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공사가 당장 하고 있는 공공개발 사업 중에서 좀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뭐 고시문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 보니 본인은 뭐 어느 부분이 저희 회사에 필요한 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좀 생각이 들었고, 본인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10분 활용해서 저희 공사에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리 공사에 관심이 있고 또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다라고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구체성이라는 우리 키워드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사업 포부는 구체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강태풍님의 질문인데요.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어떤 거를 좀 선호하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약간 비슷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용보증기금 인사 담당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를 선호하십니까? 저희는 5급 때에는 5급은 일단은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고졸로 들어오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5급으로 들어오세요. 경력직 분들은 4급으로 들어오긴 하시는데요. 5급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제너럴리스트처럼을 그 목표까지는 할 수 없는데 보통 그렇게 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순환 근무를 하지만 순환 근무가 지점만 순환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도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5급 동안에는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한번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4급이 됐을 때 내 CDP를 관리하고 내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이 있거든요. 내가 이 부분에서 전문성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조금 더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서는 제너럴리스트가 될 거다. 뭘 더 그거는 선호하냐 기본으로 하기보다는. 예. 기본으로 이렇게 제너럴리스트를 깔고 그 위에 스페셜리스트가 더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국주택공사에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합니까? 스페셜리스트를 선호합니까? 예, 아무래도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유사한데요. 저희는 우선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도 대졸 수준으로 들어오시면 5급 종합직원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종합직원은 일정한 특정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의 중요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직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나, 우선 처음에는 조직 전반적인 일을 다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인사 이동에 대한 원칙도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한 경력 개발도 그런 위주로 좀 시키고 있고, 조직에서 원하는 방향도 한 부서 한 가지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는 직원보다는 두루두루 이제 조직 어디에서도 잘 이제 근무하고 주변 사람들과 융화될 수 있는 직원을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5급 이제 일반 이제 초임 직원 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간에 이제 업무해왔던 분야 중에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관심이 간 분야를 하나 정해서 그쪽으로 이제 발령도 고려를 해주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CDP를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기술하시거나 이렇게 입사를 준비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당연히 있는데 공사 전반적으로 이제 두루두루 어떻게 잘 내가 이게 조직에 기여를 하겠다.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주안점으로 써주시는 게 어떤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진행하다가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딱 이렇게 찝었어요. 신용보증기금 하면 저도 알다시피 가장 힘든 게 이제 논술이나 이런 부분인데 지식을 쌓거나 공부하는 방법 있다면 좀 말해주세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채용 설명회를 다닐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요즘 들어오는 신입들에게 계속 물어봐요. 포스트잇으로 짧게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면대면을 만나서 길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답변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신문이라든지 뭐 경영 경제 관련된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금융 논술책은 꼭 한 번씩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고 꼭 적어보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가장 많은 분들은 스터디를 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스터디는 아무래도 내가 한번 적어보고 이거를 계속 교류를 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계속 항상성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목표를 주는 거에 의해서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써보는 연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많이 물론 입력도 해야 되니까 신문도 읽고 많이 써보시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많이 써라. 많이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사실 그렇죠. 네, 자 한국주택공사에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원동기 입사업 후보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힘든 게 사실 성격의 장단점이래요. 의외로. 예. 왜냐하면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은 더 면접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 어떤 친구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성격의 장단점이 비춰졌나요? 우선 뭐 매력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선 아마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마 기관마다 이거를 이제 그 문항에 대한 표현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단점을 그러면 있는 그대로 써도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치유 불가능할 정도의 단점은 쓰시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굳이 예를 들진 않겠으나 그런 거는 당연히 쓰시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단점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노력을 해온 부분이 우리 공사의 조직 문화나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잘 녹아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취지의 문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매력적이라고 뭘 특정한다면은 그냥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그냥 하고 싶은데 이 지원자분이 합격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블라인드 채용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서두에 자기는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이네요. 이렇게 사실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한 회사원이 되기 위한 입사 지원서에 자기의 단점은 개인주의라고 처음에 딱 서두에 밝히고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 구백자의 내용은 인즉슨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개인주의적인 걸 좋아했는데 대학에서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러 사람과 도와가면서 좀 그 사람이 어려울 땐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이런 인화적인 측면을 되게 그런 측면이 좋다는 거를 배웠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풀어내는 걸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전혀 이런 서류 평가나 이런 데 권한은 없지만 이 지원자 이런 내용은 되게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단점을 정말 적극적으로 본인이 개선을 하고 있는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다.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는 단점을 개선을 잘 안 하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단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개선도 하고 있는 건 참 힘든 점이나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어렵겠지만 혹시 그 담당자님께서 본인의 단점 좀 소개해 주시고 좀 개선을 어떻게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아마 입사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도 썼을 거고 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죠. 저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성격이 급합니까? 네, 예. 생각보다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특히 근데 사적인 일보다는 그 공식적인 일을 할 때 좀 급한 편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기한 놓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좀 그런 편인데 당연히 이게 단점인 측면이 있죠. 뭐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놓치고 가는 것도 있고 실수도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개인적인 건데 이제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으니 이제 뭐 보고서가 됐건 추진 계획을 일단 초안은 빨리빨리 뽑은 다음에 다음 날 가져갑니다. 다음 날 가져가는 게 그날 밤에 한번 집에 누워서 생각도 해보고 다시 뭐 저녁에 조금 더 천천히 한번 더 이대로 가져가도 좋을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자꾸 한 템포 쉬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같이 일하는 뭐 후배 직원이 됐건 선배님이 됐건 이제 이거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한 번 더 의견을 또 구하려고 노력하고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좀 개인의 어떻게 보면 하자를 좀 치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뭐 잘 치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린라이라는 분이신데 취준생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제한적이래요. 그래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준생이 기업 정보를 어디서 보는 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번은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분께서 아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추가적인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정보를 좀 알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정보를 좀 습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일단 가장 공신력 있고 그리고 가장 좀 공식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알리오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정식적으로 기관에서 공시하는 내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정확히 어떠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저희 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 공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신 뒤에 그 이후에 지금 많은 기관들이 현재 뭐 블로그나 뭐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채널 등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좀 이게 홍보 자료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관심 업무나 아니면은 뭐 저희 뭐 캠코의 뭐 웹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서 직원들을 인터뷰해서 현재 관심 사항은 무엇이고 정확히 각 팀원별로 어떠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어떠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적어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생각보다 최대한 부드럽고 유하게 좀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도 좀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신용보증기금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질문 이전에 워낙 질문이 많아가지고 신용보증기금 이 질문이 있었어요. 상반기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데인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반기 채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시고 계실 거세요. 네. 일단 가장 꿀팁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통은 상반기 채용이 없고요. 하반기 채용만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조금 채용 인원이 많으면서 재작년에 저희가 2019년도에 146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최대 규모였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118명을 뽑았는데 한 번에 채용을 하긴 했어요. 이 기조가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도 채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에 신용보증기금 준비를 해야 되나? 채용 인원이 줄면 어떡하지? 상반기 채용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데 아직은 하지만 어떻게 계획이 짜여질 거고 인원이 얼마고 이런 건 아직은 전부 미정입니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네. 하지만 우린 준비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산관리공사에 딱 집어서 물어봤어요. 요거까지만 질문 드리고 또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토론 면접이 있었나요? 그 대비하는 팁 좀 주세요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예. 행복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까지 시행했던 이제 합성 면접에서 실제로 시행했던 토론 면접인데요. 이러한 토론 면접은 아무래도 좀 다른 여타 기관에서 많이 준비하시면서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실제로 뭐 경제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들을 통해서 좀 본인들의 의견들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를 좀 뭐 앞서 논술과 마찬가지로 좀 적어 나가면서 본인의 생각을 최대한 정리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2020년 채용에서는 좀 채용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제 면접에서는 좀 토론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좀 혹시 모르는 좀 불안감 때문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뭐 논리를 좀 전개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합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약 10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루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만의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모습 역시 좀 최대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나 면접 문항 중에 하나가 우리 공공기관이면 무조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팀워크, 소통, 협업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자소서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봐서 신용보증기금에 한번 여쭤보겠어요. 일단 그런 문항들이 왜 있는 건가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 신용보증이 제일 주된 업무고요.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골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거고 서로 같이 어떻게 뭐 흔히 말하는 으쌰으쌰 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워크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이야기 며칠 전에 봤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공무원이 최연소 공무원이 공무원이 되어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잘리지 않는다. 하지만 옆에 사람도 잘리지 않는다. 옆에 사람도 잘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단점으로 또 누군가 이야기했다면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한 게 우리도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이지만 팀워크가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사람을 찾았을 때, 뽑았을 때, 새로운 신입 직원을 정말 채용하는 게 중요한 게요. 이런 분들을 뽑으면은 저희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만큼 계속 저희와 함께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근무를 하실 때 팀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으쌰으쌰해서 하나의 골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요. 이때 한 분이 조금 팀워크가 좀 어긋난다. 이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다양한 내용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채용이 열릴 것이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있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럼 기업별로 한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없는지 미정인지 그 정도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채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상반기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어떤 분야에 채용할지는 아직 미정이어서 네, 그 상반기에 열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자산관리 같은 경우 이제 매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채용을 진행해 오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속으로 인해서 이제 하반기에만 채용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고용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상반기 중 채용 계획을 최대한 좀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온 채용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열심히 노력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우선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7월 달에 이제 채용을 한 번 했고, 아마 저희 공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반기에 한 번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TO가 뭐 이제 확 많아져 가지고 도저히 한 번을 뽑을 수 없는 수준인 해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한 적은 있었지만 우선 작년에는 중반기 한 번 채용을 했고, 올해도 물론 100% 확정은 아닌 게 지금 아직 누구랑 일을 할지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채용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이나 이제 채용 계획도 이제 아직은 100% 완성된 단계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작년과 크게 이제 변동 사항 없이 일단은 1회 채용을 할 계획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채용 시기도 작년에 이제 7월에 채용 공고 나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년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려운 것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공사에서는 이제 일단 채용 인원은 기존과 최소 같거나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채용 시기도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만큼은 땡겨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사항은 이제 정해지는 대로 이제 뭐 한 늦어도 3월까지는 이제 공사 홈페이지나 알리오를 통해서 연간 채용 계획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산업은행에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산업은행의 면접이 극악의 난이도로 알고 있대요. 근데 면접에서 질문하는 시사, 금융 주대들을 준비하는 팁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뭐 사보를 보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뭐 회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알리오를 들어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혹시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팁. 저희는 총 4가지 종류의 면접을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는데, 1차 면접에 오시게 되면 뭐 직무 능력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면접관들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하는 면접이 하나 있고요. 네, PT, 토론, 팀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준비를 요새 굉장히 잘 해오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실 때 면접장에 이만 두꺼운 책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각 면접마다 준비해야 될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이제 물어봐 주신 건 아마 이제 어떻게 정보를 모으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자면, 사실 저희가 최대한 그 면접이 이루어지는 그 해의 중요한 트렌드나 뭐 시사 이슈 같은 것들은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시기에 이제 예전에 조금 이제 트렌드가 지났다 싶은 것들보다는 최근에 조금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그런 것들 먼저 준비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꼭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몰라서 그 면접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 문제를 받아봤을 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논리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면접을 좀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이 별로 없고 나는 지식을 모을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되, 내가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파악해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할지, 예를 들어 PT나 토론 같은 경우에 그런 말하는 연습, 발표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공기관 관련돼서 토크 콘서트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그럼 선배님들은 혹시 얼마나 필기 공부를 했어요? 이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후배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쭉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택공사부터 한번 예. 이게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게 우선 제가 입사했을 때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용 필기 시험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네, 우선 저희 지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주택금융공사는 필기 시험에서 이제 그 전공 과목을 정해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경제학과 경영학을 이제 별도로 나눠놔서 시험 과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들어올 때는 이제 뭐 흔히 요즘 말하는 통전이라고 하죠. 통합전공으로 상경으로 시험을 보고 들어온 세대라서 우선 뭐 정확 뭐 100% 이렇게 지금 그때의 상황이랑 지금이랑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일단 필기 시험 저는 그리고 어디 다니다가 이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전 직장에서 이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필기 시험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입사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렸으니 저는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첫 번째 직장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그때 첫 직장이 금융공기업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때도 좀 경제학 공부를 좀 하긴 했었어서 뭐 다 합치면은 2년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앞에 1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1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되게 말씀드려야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담담하게 한 1년 정도 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네,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직렬 시험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학과 공부를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인터넷 강의까지 같이 들은 기간을 포함하면 약 1년 정도는 적어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다 같이 공부하는 거는 사실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학과 공부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사 같은 인강처럼 조금 많이 좀 외적으로도 많이 갖춰져 있는 플랫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좀 저의 스스로 느꼈던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채용 기간이 다가왔을 때 해당 기간에서 뭐 좀 제출하는 문제에 맞춰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스스로 한번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객관식으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개념서를 공부하고 개념을 요약해놨다가 막판에는 좀 객관식 문제를 최대한 돌려보면서 제가 부족한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좀 시간 조절을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는 평소에 많이 해두시되 조금 채용 기간이 다가왔을 때는 좀 더 좀 기간에 맞춰서 좀 요약된 공부를 하는 게 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입사한 지 너무 오래되고 다 오래됐죠. 조금, 네, 채용 과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입사한 신입행원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또 워낙 개인마다 지금 준비된 그 정도의 차이가 클 거고 상황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남은 시간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좀 다르게 6개월, 1년 남았을 텐데 저희가 대학별로 채용 설명을 다니면 사실 공부 얼마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요한 그 전공 핵심 과목이나 또 이렇게 그런 중요한 이론을 중심으로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본인이 공부하신 정도를 좀 파악을 해서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싶으시면 좀 중요한 이론,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을 많이 외우고 연습을 이렇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시간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경우와 현재의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가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까지는 통합 전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통합 전공은 경영, 경제, 법을 전부 봅니다.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경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경영 복수 전공도 했었고 전에 좀 경영을 보는 다른 시험을 또 준비했던 적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들어올 때 제 공부 정도는 시험 바로 전날에 경영학과 재무회계를 단권화해서 다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놨었어요. 하지만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용도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제가 그 중점적으로 보던 곳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개념만 알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던 건 이건 제 케이스고요.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통합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목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논술까지도 저희가 허들식으로 해서 NCS와 객관식 금융 시험을 보고요. 경영경제법 시험을 보고 여기서 배수를 한번 자른 다음에 또 논술을 채점을 해서 그 다음에 면접 합격자가 결정이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항상 채용 설명회 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만 잘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필기를 1등을 해도 논술에서 떨어지면 그냥 그거는 필기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엔 저희도 좀 몇 개월 뒤에 채용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거를 바로 저희 되자마자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그걸 그때 한번 다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작년까지 경우엔 이랬기 때문에 공부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현재로서는 좀 두루두루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단권화를 추천드려요. 제 개인적으로는 객관식 준비에 관해서는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산업은행 질문인데요. 자기소개에서 1번 항상 자필이라고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 제가 처음에 지원 동기 관련한 대답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가장 첫 단계 이 채용에 얼마나 성실하고 좀 관심 있으시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도 사실 저도 많이 지원했었고 너무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아마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 동기 말고 다른 것들은 뭐 성격의 장단점이나 뭐 어려웠던 환경 이런 것들은 어느 기업에나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원 동기만은 그 회사의 내용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은 좀 자필로 쓰시는 그 노력과 함께 진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여러 기업 중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 그 중에 집중하는 기업이 우리 회사구나라는 어떤 시그널을 얻고자 이제 자필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좀 왜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지만 그만큼 너무나 그 공들여서 이제 써주신 지원 동기를 보면서 저희가 항상 감동을 좀 받고 그만큼 열심히 지원서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네임캐슬님이랑 이제 제임스 파왕님이 이제 같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사기업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도 이제 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산업은행 우리 선배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경험을 같이 준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준비하는 친구들 필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필기에만 준비를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고 다른 경험을 같이 병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본인의 사례와 약간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좀 선호되십니까? 네. 제가 사기업하고 공기업 같이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같이 하셨습니까? 네. 예. 사실 그 취업 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저는 좀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하면서도 그 사기업이랑 공기업에 둘 다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틈틈이 쌓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많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어떤 다른 인턴 경험이라든지 뭐 학회 활동 같은 걸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아무리 공기업 사기업이 다르더라도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거나 이제 경험을 한 다음에 둘 다 모든 채용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요새는 너무 치열하게 오랫동안 살아오셨겠지만 그 취업 기간 중에는 사실 시간 관리와 스케줄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치지 않는 그 체력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네 이제 조금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 그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경험했는지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같이 경험도 병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기업도 하시면. 예. 그래서 사실 저희 그 사기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아예 동떨어진 사기업을 지원한 건 아니었고 그냥 금융업 안에서 공기업이 아닌 이제 금융 회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 회사가 좀 업무 영역이 넓다 보니까 다른 공기업이 아닌 금융회사가 하는 업무들을 하는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사기업인 금융사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뭐 인턴 같은 거를 한 다음에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그 인턴 경험을 저희의 어떤 하나의 경험을 서술을 했었죠. 네. 이번에 동일한 질문을 이제 자산관리공사 인사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경험 같이 병행하셨어요? 준비하실 때?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사기업과 관련된 경험은 사실 좀 지원은 같이 하면서 실제로 뭐 필기 준비까지는 같이 진행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좀 더 경험 관련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턴 기간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계속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퇴근을 하고 바로 좀 다시 바로 카페로 가서 오늘은 어떤 업무를 했고 이거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어필하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매일마다 준비를 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당일 근무를 하면서는 이게 나중에 막상 취업 준비를 하면은 자기소개 썼을 때 다 떠오르겠지, 다 적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사실 막상 좀 닥쳐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막상 생각이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뭐 적었던 업무 일지나 이런 거를 같이 좀 들여다 보면서 실제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연관을 지으니까 제 자기소개서의 좀 설득력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제 경험과 역량을 저희 공사의 사업 부분과 연결시켜서 좀 많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담당자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혹은 자소서 채용 과정 전체를 이렇게 쭉 이제 조망하시면서 어떤 인재를 보면 이 사람 꼭 뽑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뭐 이제 일단 사실은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그 저희 채용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이제 그 면접장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보면 면접과 채용 과정을 진행하는 이제 업무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 지원자분들께서 안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대신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인사팀장은 항상 배석을 하시고, 그리고 저랑 뭐 친한 선후배들이 이제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이제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뭐 누가 봐도 뛰어나 보이고 이제 말을 정말 잘하는 지원자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게 눈길이 가기는 하는데 사실 꼭 그런 지원자라고 해서 꼭 점수를 잘 받는 거는 100%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금 말은 좀 어떻게 보면 말하다 사실 사람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뭐 이제 질문에 엄한 답변을 하는 사람보다는, 왜냐면 자기가 준비해온 답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A를 이제 면접위원은 물어봤는데 자기가 A 다시를 준비해서 되게 논리정연하게 A 다시를 답변을 하는 사람은 좀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른 언어라고 그럴 수도 있으나 물어본 질문에 대해 원하는 방향의 답변을 하는 그런 지원자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제 다 끝나고 평가 결과를 종합을 해서 점수를 매길 때도 좀 기억에 남는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맑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TO가 줄어들고 이제 사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이제 번아웃이 많이 와요. 예. 혹시 우리 선배님께서는 취업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신용보증기금 선배님께서는? 저는 한 2년 정도, 근데 저는 시험을 준비했던 기간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요. 이 같은 과목이 겹쳐서 네, 그 2년 시험 정도요. 공부를 한 2년 정도 하셨고 네네. 아주 제가 적절하게 잘 고르신 것 같은데 그 과정 중간에 분명히 번아웃이 오고 더 이상 난 못하겠다 이렇게 왔을 상황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저는 글을 네. 써봤습니다. 네? 글을 일기를 썼다고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요? 예, 많이 저 좀 아는 후배들이라든지 좀 이런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하면 뭐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일기를 한번 써보든지 아니면 마인드맵을 그려봐라. 내가 지금 현재 상태 여기서 A, B 진로 어딜 갔을 경우에 내 목표, 물론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글로 적어보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감정들, 뭐 안에 좌절감 있다고 하면 그 좌절감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게 되고 그걸 인지하게 돼요. 그럼 인지하면은 그냥 좌절되어 있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결국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좌절돼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힘들어서 번아웃돼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상태,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현재 인지하고, 그래 여기서 어떻게 파닥파닥
치즈를 만들까, 우유를 저을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는 번아웃 돼 있는 걸 잘 모르고 그냥 힘들고 나고 넘어간다. 그럼 왜 그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잘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말 꿀팁이네요. 집에 가서 다들 우리 일기 쓰거나 마인드맵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더 있었어요, 맞아. 아, 예. 그 신용보증기금이 상반기에 이제 채용이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혹시 계획되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아직은 저희 미정입니다. 어떤 질문을 주셔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 이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존은 유지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상박이 있다. 그 이후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께 뭐 말씀 안 드리려고 대회비라서 말씀 안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제가 각종 이제 포털 사이트들을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각 키워드별로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신용보증기금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요. 개인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예,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까? 아까 주택금융공사 담당자분께서 개인주의 하면서 어떤 지원자가 나는 개인주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개인주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는 나쁜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지만요. 개인주의는 저는 이게 그렇게 꼭 나쁘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개인주의라는 키워드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좀 캐비닛 같은 업무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 취급을 할 때에도 사전 조사를 하고 현장 출장 갔다 와서 심사서를 작성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거나 신입 직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인 혼자 모든 걸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팀장님 더 높게는 뭐 지점장님께 결제를 올릴 때 그때 가서 판단을 윗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 관련돼서도 약간 시간 조율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인주의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주의라는 키워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키워드가 원래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고 나쁘지는 않은 키워드 같다. 예, 그리고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어떤 친구가 이제 물어본 건데 좀 별개의 일입니다. 면접에서 동일 기간에서 최종 탈락한 경험을 말을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급해 보여가지고 제가 대신 질문 드릴게요. 예, 상담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에서 네. 인턴을 했거나 뭐 했다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거나 뭐 정규직 전환이 안 됐거나 그 상황을 말해도 된다 면접에서. 일단은 네. 그분 혼자만이 아니시고 굉장히 많은 사례이니까 어차피 많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혹시 주눅이 드시거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내가 그 떨어졌을 때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를 잘 어필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면접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 되게 위안이 되네요. 일단은 지금 우우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우우님 말고도 많다.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어서 산업은행 이제 회사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밸런스가 좋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키워드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밸런스일까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과 삶의 예. 밸런스요. 저희가 최근에 좀 업무 이제 52시간 시행 이후나 이제 업무 여러 가지 흐름상 지금 업무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가 조금 보수적이고 조금 약간 이렇게 무겁다 이런 분위기를 걱정하시는 지원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키워드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밸런스가 좋다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맞고요. 저희 회사가 제 생각에는 이제 54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랜 기간 이제 있었던 회사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쌓여왔던 만들어온 조직 문화가 있고
또 제가 정책금융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좀 좋아 보이실 수 있고 권한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거에 따른 책임이랑 의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킬 것도 많고 뭐 규정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게다가 은행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은행업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이 규정을 지키고 틀을 잘 지켜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약간 조직 문화가 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마 지나온 저희가 쌓아왔던 문화가 다 잘못된 건 아닐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쌓여진 노하우도 있겠지만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시대가 좀 변화를 해가나가는 거에 대해서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고 특히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회사를 다녔는데 저 입행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이제 상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2021년부터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정말 또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요즘은 좀 밸런스가 맞다라는 평가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문화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우려를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동성, 자신감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싸 유형의 인물을 선호하시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부터 질문해주세요. 담당자님은 인싸십니까? 저는 아싸에 일단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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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물론 뭐 인싸라고 하면은 좀 더 쾌활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뭐 가지고 있다고 뭐 보통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부분의 뭐 공공기관이나 뭐 사기업 포함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이고 쾌활한 인재를 좀 원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저 같은 경우에만 생각을 해도 저도 약간 다소 낯을 가리는 편이고, 그리고 조금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추고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편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낯을 가리고 약간 진지한 편이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신뢰감이 있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민원 뭐 대응 업무나 아니면 뭐 현업에서 직접 발로 뛰는 업무를 하다 보면은 낯을 가린 성격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히 말만 앞서고 좀 실행이 따르지 않는 담당자가 되기보다는 좀 처음에는 약간 다소 좀 낯을 가리거나 그럴 수 있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좀 더 좀 신뢰감 있고 믿음직스러운 담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바꿔서 많이 어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멋있네요. 예. 그러니까 말만 앞서는 그런 인싸가 되기보다는 조금 진솔하고 진중한 그런 아싸가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된 키워드를 좀 살펴보니까요, 근무지, 출퇴근, 전문가, 수평적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조직 문화는 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수평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수평적인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뭐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현업부서의 경우 물건별로 담당자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담당자별로 스스로 담당하는 물건들을 담당하고 이제 본인들의 어느 정도의 좀 소관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신입 직원인 경우에는 물론 뭐 선배님들께 여쭤가면서 정보를 얻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직무 지식이 갖춰진 뒤에는 본인의 소신에 맞춰서 본인의 원칙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평적인 문화가 자리 잡는데 이러한 업무 좀 분장이 많이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근무 관련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2014년에 부산으로 지방 이전을 하면서 이제 뭐 서울에 연고지가 있으신 분들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뭐 금요일날 일찍 퇴근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좀 계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직원이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이제 유연근무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좀 다른 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서 좀 본인만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택공사 듣기 전에 우리 근무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 키워드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2014년도라고 하셨죠. 신용보증기금이 2014년 같습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지방으로 이제 본사가 이전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순환 근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기금 선배님께서 어때요? 신용보증은 순환 근무가?
저도 이게 항상 여러 번 나오는 키워드고 항상 물어보셔가지고요. 저는 답변을 드리는 정교적인 말이 있습니다. 저희 2년마다 원칙적으로 권역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역이 근데 권역이 약간 크기는 해요. 서울과 경기권을 같이 서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서울과 경기권을 같이 아우르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권역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2년이 보통은 순환 주기가 되기 때문에요. 한번 이동을 하시면은 그쪽에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오래 있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전국구여서 갑자기 튕긴다던데 갑자기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간다던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승진을 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본점이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로 본점 업무를 하러 가시는 분들 뭐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고요. 보통은 자기 권역에 있긴 한데 그 권역이 내 집 앞 이렇게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은행은 좀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전국에 영업점이 있어서 말씀대로 본점과 영업점을 순환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저희도 이제 2, 3년 정도의 그 기간을 원칙으로 해서 본인의 이제 연고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발령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운영을 저는 직접 하진 않지만 사실 그 모든 거를 딱 정해진 원칙에 맞게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특히 또 이제 아직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신입행원이나 좀 저연차 대리님들은 이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뭐 오랜 기간 계속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지점에서 근무를 다 같이 이제 저연차 때 하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부서나 다른 지점으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순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 부점 내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2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물론 2년 내에서도 뭐 부점이나 아니면 뭐 개인의 고충 여부에 따라서 기간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면에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2직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입사 3년 내에서는 2개의 직무를 체험해서 아무래도 저희 공사의 다양한 사업을 직접 좀 체화하는 단계를 최대한 많이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근무지에서 많이 근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을 리프레시하고 본인의 좀 더 다양한 좀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어느 정도의 좀 순환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순환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도 이제 인사 운영상의 원칙이 이제 2년 단위 이제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입사한 이후에 뭐 많은 기간이 지나서의 이동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우선 신입 직원분들은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공사 업무의 근간이 되는 게 아무래도 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변호사라던가 뭐 전문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지사로 우선 발령을 내서 지사 업무를 경험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지사는 이제 지역별, 이제 권역별 주로 대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배치를 해드릴 때 이제 그 본인의 연고지라던가 본인 희망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부모님 계신 곳 이런 걸 좀 최대한 반영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전부 다 100% 반영을 해드릴 수는 또 없는 게 어쨌든 부점별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지사에서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나시면은 이제 본인 희망에 따라 이제 본사 업무를 경험하러 이제 경험 확대 차원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슷한 지사로 다시 가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인사 이동할 때 자기 신고 등 이제 희망을 조사를 해서 이제 또 그리고 인사 운영상 필요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금융공사의 키워드로는 이제 유대감, 출퇴근, 뭐 서비스, 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기업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소개해 준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유대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정확한 뭐 퍼센테이지를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이제 저희 공사는 최근 몇 년간 입사하신 인원들 비중이 뭐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한 40%에 육박하는 등 되게 그 신입 직원 흔히 말하는 이제 신입 직원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아무래도 뭐 팀장님 이하
이제 동등한 팀원들끼리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연차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이제 또 어려워하는 부분도 비슷할 거고 그리고 서로 알고 싶은 것도 비슷할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간에 좀 팀원들끼리 서로 잘 챙겨주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말씀드린 대로 저연차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너무 수직적인 문화 이런 거는 또 많이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지사의 사실 업무 분장은 지사장님의 권한이기는 한데 이게 예를 들면은 한 직원이 뭐 이제 그 보금자리론만 하고 한 직원은 뭐 연금만 하고 이러한 지사도 있긴 한데 통상 중주모 이하 지사인 경우에는 이제 그날 뭐 총 들어오는 연금과 보금자리론을 흔히 말하는 뭐 n분의 1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그냥 순서대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비슷한 이제 민원인에 시달리고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팀워크라던가 공감, 유대감 그런 게 더 발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혹시 면접 방식이 올해 좀 변동이 있을 예정인지 질문이 있네요. 예전에 뭐 PT 면접을 진행하셨는지 혹은 19년도 이전과 같이 토론 면접을 진행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알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재작년까지는 이제 1차 면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리고 개인별 심층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을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바뀐 채용제도에서 이제 토론 면접이 빠지고 이제 저희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가정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뭐 이제 추진 능력 그리고 본인의 창의성 이런 걸 평가하는 새로운 면접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의 이제 1차 면접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100%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올해 뭐 계속 뭐 상황 면접을 유지한다 아니면은 뭐 토론 면접도 하겠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한 2월이나 3월 채용 계획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바꿀 이유가 있으면 바꾸겠지만 이제 전년도에 채용 계획에 채용했던 결과에 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 듣고 우리 꿀팁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편성된 이 1시간이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그런 단계로 온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이 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